명인학원에서 주역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같이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문항은 객관식 24문제, 그 다음에 논술형 2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시험 범위는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었던 고전소설 춘향전,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었던 고전시가 누항사, 규언가, 견해요, 그리고 시조 다서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주요고가 좀 이전과는 다르게 교과서를 좀 안 쓰고 있어요. 좀 특이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요고는 교과서에 되게 충실한 학교였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교과서를 빼고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 위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말고사에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시험 범위였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중세국어가 이번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이점이 단순히 중세국어만 한 게 아니라 고대국어, 그 다음에 근대국어도 조금씩은 수업을 하셨어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세국어라고 적지 않고 풀네임은 국어의 역사라고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문학에서는 15문제 그리고 논술형 문제 하나, 문법에서 객관식 문제 9문제 그리고 논술형 문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영역별 특징, 문학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부 지문이 굉장히 좀 다수 사용되었다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4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2작품, 강호사시가와 정가정, 특히 정가정은 직보날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식의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또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역고 특징이죠. 이런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조합해서 고르는 문제. 그게 또 5문제 나왔습니다. 요 두 유형의 문제가 총 8문제였는데요. 문학에서만 8문제였는데 아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또 헷갈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전시가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현대어풀이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인데요. 그거를 강조한 대로 열심히 한 친구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국어의 역사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근데 아마 그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특히나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위주의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프린트를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철저하게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쉬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능식의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합답형 문제가 대신에 3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기역, 니은, 디귿 그 문제가 3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9문제 중에 3문제면 3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나 이런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나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학이나 문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도 난이도였지만 아마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이 기말고사가 되겠죠. 일단은 기말 예상 범위는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원,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현대문학을 다루고 있는 단원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현대시, 그 다음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현대소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해 들어서 교과서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작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작품을 배울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래, 어쨌든 고전문학보다는 현대문학일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법은 이제 문법 요소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 문법 요소만 하기보다는, 앞서서 문장 성분, 그 다음 문장의 짜임, 이런 것까지 좀 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중간고사 때 봤었던 그 중세국어보다는 훨씬 쉬워요. 훨씬 쉽기 때문에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 전략입니다. 일단은 문학은 만약에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현대문학 위주라서 할만합니다. 물론 뭐 현대문학이라고 해서 뭐 쉽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전문학보단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문법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중세국어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 보이지 않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공부해서는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요. 내용이 쉬운 만큼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기말고사 때도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본 친구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험 범위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번에 쌓아놓은 성적이 좀 깎이지 않게 노력하셔야겠고요. 이번에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다음 시험에서 완벽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없이는요, 좋은 점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본기를 단단하게 닦아놓은 상태에서 높이 쌓아야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기본기가 허술하다면 높이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고사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말고사도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